부산에서 또 조현병 환자의 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누나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항이 개항한 지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마산 하프구 오동동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과일 참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50년 재배 역사를 지닌 김해칠산 참외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창군이 남부내륙 고속철도 구간에 해인 사역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부산에서 또 조현병 환자의 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누나의 시신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정신건강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잠시 후 알몸의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 창문 열었을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가 밖에 서 있었거든.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숨진 여성 B씨는 평소 자신이 사는 전남과 부산을 오가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동생 A씨를 돌봐왔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평소처럼 동생 집을 찾은 B씨는 다음 날인 25일 정신건강센터 직원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자 센터 직원은 30일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보호센터 직원이 이제 열려진 문으로 피의자에게 누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 자고 있다. 수상함을 느낀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에서 A씨의 시선을 끈 뒤 이곳 베란다를 통해 주택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누나가 행정 입원시키려 하자 자진 입원하겠다고 한 뒤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런데도 A씨는 평상시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좀 진료를 받을 때 좀 어떤 분이셨습니까? 치료를 안 받으셨죠.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 등으로 미뤄 27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때 일본과 중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권의 중심 교역항 역할을 했던 마산항이 개항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120년 전 1899년 5월 1일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등 외부와의 소통 역할을 했던 마산항이 개항한 날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병창기지로 전락했고 강복 이후 1949년에서야 무역항의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1970년 수출 자유무역 지역이 건설되면서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산항은 창원시 근대화의 상징이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개항을 계기로 해서 마산은 첫 번째로 마산은 이 근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근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 강복되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마산이 근대 산업도시화 될 때에 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항만의 도시로서 자리매김되는데 우리 근현대사를 함께한 마산항이 올해로 개항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창원 마산하포구 일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마산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 발전을 위한 선포식도 진행했습니다. 개항 당시는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개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보다 더 주도적인 개항을 통해서 대륙으로 가는 관문을 만들고 해양 감각 천만 시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산항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역사 속의 마산항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 등 문화행사도 오는 6일까지 진행됩니다. 120년이라는 마산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창원시. 최근 허성무 시장이 창원 3대항에 대한 발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마산항이 제2개항으로 다시 부흥해 창원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과일 참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흔히 참외하면 경북 성주를 떠올리는데요. 김해 칠산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참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칠산 참외 수확 현장에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 익은 참외가 넝쿨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잎들 사이로 노란 참외를 골라내는데 구슬땀을 흘립니다. 여름 과일인 참외 첫 수확 현장입니다. 올겨울 모종을 심고 반년 가까이 키워낸 질 좋은 참외는 김해 칠산의 자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러니까 좀 더 이제 까다로워갖고 좀 힘들었거든, 재배하는데. 그 까다로운 마침 수확행 자체가 많이 만족스러워. 195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 은천을 시작으로 꾸준히 생산된 칠산 참외는 50년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참외와 달리 점토질 밭에서 키워 아삭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올해 첫 수확된 칠산 참외, 한창 선별 작업 중입니다. 참외는 물에 띄웠을 때 가로로 누워뜨고 또 흰색 실선이 서너 개 정도 보일 때 좋은 상품입니다. 칠산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는 약 50가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종을 바꾸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 가격이 낮아 재배 농민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참외 따기를 중심으로 토마토, 감자 캐기 등 농촌 체험 활동을 마련해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면 같이 따기도 하고 또 참외뿐 아니라 도마도 같은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당야정에는 좀 피하고 주로 오면 이제 아침에 오주면 좀 더 좋은 싱싱하고 하는 것때 안 딸 수 안 있겠느냐.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맛볼 수 있는 참외. 칠산에서는 수확 체험 행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년에 하루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고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은행입니다.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문을 닫았지만 휴무일인지 모르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헛걸음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상 밖으로 오늘 쉴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답답하죠. 부천의 한 대학병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장 재량으로 문을 닫는 대학병원과 비슷하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병원들 역시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제 근로자라는 의사가 다 쉬어갖고 아주 쉬려면 다 전체 쉬고 근로자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려면 다 하고 그래야지. 시방 의사가 우리 담당 의사가 쉬고 있어서 퇴원을 못 그냥 온다니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개인병원과 은행 등은 휴무에 들어갔지만 우체국을 비롯한 관공서는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민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 휴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뿐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마다 시민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해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47살 이모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김해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약봉지를 발견했고 범행 7시간 만에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술을 마시고 싶어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남 부산 일대 목욕탕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살 구모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4시 10분쯤 거제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남과 부산의 목욕탕을 돌며 총 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습니다. 구 씨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8시 40분쯤 거창 남상면에 있는 통조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냉동 창고와 공장 부지 880제곱미터, 통조림, 원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황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GM 창원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전 8시 반부터 근로감독관 20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지청은 관리부서와 본부장실대 서류, 컴퓨터 등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창군이 남부내륙 고속철도 구간에 해인사역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구인모군수 등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지역 주민의 수해 인구가 가장 많은 위치가 역사로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거창군과 인접한 옛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에 해인사역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달 26일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유치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인사역 유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원터널 속도 위반 단속이 5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을 했다며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70km 구간 단속과 함께 창원터널 내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 7대로 시속 70km 이상인 차량 지점 단속도 실시됩니다. 지난 4월 경찰의 시범 단속 결과 시속 70km를 넘겨 경고장이 발송된 경우는 5,547건에 달했습니다. 창원터널 단속 카메라는 지난 2017년 창원터널 앞 트럭 폭발 화재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대책으로 대두돼 오다 지난해 말 설치됐습니다. 오는 3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 나들가게 70여 개 점포에서 블랙데이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소 10%에서 40%까지 할인이 이어지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는 창원 나들가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창원 블랙데이 행사에는 나들가게를 포함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399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산에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시범 시행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연속 이용하면 교통비가 30% 이상 줄고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도 쌓이는 정부 추진 사업으로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산시는 현재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시범 사업에 참여할 체험단 5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55억 8,400만 원을 어촌 뉴딜 300사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도내 15곳이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이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를 추경해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과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15곳 사업장에 6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층이 경남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진주층과 진동층인데요. 최근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산단 조성 공사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열띤 관심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현장 시공사 측은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 방해까지 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자, 현장에 들어가려는 관계자와 막으려는 시공사 측 간의 몸싸움까지 번졌다면서요? 네. 네, 이제 아마 그 산단에서 언론의 취재를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구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 취재는 뭐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허가가 되어서 네네. 이제 취재가 가능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암석을 이제 여러 층을 암석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여러 층을 지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층이 이제 우리 이제 인근의 경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층이 이제 진주층하고 진동층이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진동층은 이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공룡 엑스포로 유명한 고성의 이제 상족감이 이제 진동층인데 예. 여기에는 2,000여 개의 공룡 화석과 화석이 발견되어서 세계 3대 이제 공룡 화석 유적지로 이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진주의 정촌산 뿌리 산단이죠. 네. 여기 조성공사 현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무려 7,700개가 넘죠. 화석이. 예, 그리고 여기 고성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문이라고 그러죠. 공룡의 발바닥 무늬가 이게 아주 선명해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 질적으로 아주 보존 상태 우수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공룡 화석지가 이제 볼리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는 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룡 그 발바닥의 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화석들이 지문이 이제 선명하지 않은데 이것은 뭐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주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그 정촌 산단은 이제 공정률이 약 60%가 진행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40%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 땅을 더 깊게 파고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공룡 화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난 11월에는 문화재청이 이렇게 많은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취재라든지 또 진주시 의원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조사 취재를 좀 막았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2월 달에는 이게 이제 대규모 화석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화재청이나 진주시청에도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이제 진로를 가져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고민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때문일까요? 네, 그 시공 현장을 시민단체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싸움도 있고 격렬하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틀 전인가 현장 방문을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뭐 비가 와서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조만간 시민단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태를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이제 이 산단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91필지 가운데서 현재 지금 8%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입주 업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해서 이 산단으로서의 어떤 지금 그 추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한데 자기 목표에 미달할 것 같은데 이 문화재급까지 이게 나오게 되면 차질이 빚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미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런데다가 이 뿌리 산업단지 시행사는 진주시가 40% 출자를 했어요. 그런 걸 보고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이 이제 60% 진주시가 소유권 4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주시조차도 해당 지역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잘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 밝히려고 하겠죠. 근데 진주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최근에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냥 이걸 이전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이 될 줄을 모르고 해서 아마 2차 재조사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이 그때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문화재청 해당 구역이 지층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상당히 사업주 측에서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문화재청 조사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태고 아무튼간에 일단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걸 진주시도 꺼려하고 사업 주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모양새인 건 분명하고요. 지금 진주혁신포럼, 역사 진주시민모임, 진주문화연구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지속적으로 현장 실사 요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현장 실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문화재청과 진주시 입장에서 좀 행정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주 뿌리 산단의 공룡 화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야말로 세계 독보적으로 아주 최고의 화석 단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런 방안을 좀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주시나 뿌리 산단 조성 관계자들은 여전히 현장 보존이나 관광지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고 또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보존 개발은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우리 교수님 설명을 했지만 6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민간 사업자는 경제성 논리에 이제 그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진주시가 40%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민간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맞는 제도적인 저는 장치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만약에 이곳을 천년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내려준다면은 사업 변경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만약에 이제 이 뿌리 산단을 부지를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만 해준다면은 진주시와 뿌리 산단 관계자들도 입장이 저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진주시와 뿌리 산단 관계자들의 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지역단체나 학계 편에 서서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과 이해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첫 번째 홍보입니다. 진주에는 중생대 때 이제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만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정천 공룡 화석 단지죠. 이걸 이제 라거슈타테 독어로 하면 라거 큰 아주 거대한 공룡 화석 발견지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외국에는 이미 유명해져 있어요. 뉴스위크지, 사이언스 타임즈지 등 해외 언론에 이미 다 홍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잡지 등에도 소개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알려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의된 단어들만 봐도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최대 이외에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밀집지, 그다음에 세계 최소형 공룡 발자국 발견지, 그다음에 세계 최초 소형 공룡 발자국의 피부 화석이 발견된 곳, 그다음에 아시아 최초의 대형 거북 보행열 발견지, 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질유산 관리 1등급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그 보존될 충분한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 실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보면, 전체 산단 부지가 30만 평인데 그 중에서 화석 현재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발견지는 1000평이에요. 0.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산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더 발굴을 하다 보면 더 큰 게 나올까봐 아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그런 일부 0.3%가 얼마나 겹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융합한 문화 상품으로 결합하면 요즘 무슨 산업단지 물건을 만들더라도 문화로 입히면 훨씬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진주시에서 저 화석들을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장소로 유출을 시키고 있어요.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화재 유출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받아서 만약에 박물관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정촌산단 자체가 아마 세계적 이목을 끄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 유사 사례로 LH가 추진했던 평거동 휴먼사이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는데 유지하면서 지금 개발을 했고, 군산시에서도 공룡 화석지가 발견이 됐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시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 지금 마산 산호동에 대규모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련이라는 우리 그 문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거주했던 공간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걸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노인들이 그 북카페 같은 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외국에도 꼭 이게 방법이 충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독일 쾰른의 콜롬바 박물관인데 지금 박물관 그 1층하고 2층 부위가 이렇게 돼 있고 3, 4, 5층에 박물관을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그 고딕 성당의 기초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다른 공간을 전시 상부에 공간으로 그대로 그 위로 전시 공간을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기술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뭐 능력이 생기면 위에 미술관 부수고 다시 고딕 성당을 복원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주시 또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향유해야 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원칙 하에 생각을 열어놓고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보존과 개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둘 다 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혜 의혹, 감사 의문점, 산업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의구심이 제기돼 온 창원 SM타운. 작년에 검증단이 꾸려졌지만 큰 성과가 없는 가운데 현재 마지막 수순으로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감시단은 여러 이유로 토양 오염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창원 SM타운 특별검증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시 의혹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지금 실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형식적인 여러 절차들이 남아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2016년도 4월이었죠. 안상수 당시 이제 전임 시장이
SM 엔터테인먼트 그 이수만 회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의창구 팔령동 소재 약 7,200여 평인데 여기에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해서 1,240세대죠. 이거를 짓게 해서 여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그 어떤 K-팝이라든지 지역 그 문화를 그 키우고 알리기 위해서 복합 문화 공간과 그 주차장을 짓도록 이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뭐 그 지방선거에도 지방선거 때부터 이게 아주 그 정치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있었고 또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한 특혜였다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있었고 보도도 많이 있었죠. 2017년도 12월에 이제 경남도청이 여기에 이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부적정한 사업이 6가지가 있었고 또 공무원 12명이 이제 문책을 받았죠. 네.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특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이게 이제 주변에 그 같은 그 권역에 있는 그 땅값의 시세를 비교하면은 네. 약 이게 한 1,084억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M에 그 매각이 됐던 게 약 510억 정도였죠. 그렇게 하면은 최소는 약 200억에서 많게는 약 574억 정도의 그 특혜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독 입찰 그 민간 투자 공모가 부적정하다. 이제 이런 그 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응모 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창원시는 그 특정 업체에게 이걸 입찰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수법인이죠. 창원 아티움 시트에게 단독 입찰의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특약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 의도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소지를 열어줬죠. 이게 환매 조건부 특약을 해제해주는 이런 조건도 좀 그 업자에게 제공을 했다. 네. 이 부분도 특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에 따라서 그 건물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용적률이 600%인데 이게 120%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그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이제 생략을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특히 의혹에 대해서 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창원의 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 여기에 실제 그 회장으로 있는 이수만 씨의 그 지분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과연 이게 문화 공간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지 굉장히 저는 의문이 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몇 가지 의혹만 들었는데도 참 굵직굵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좀 밝혀내고자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꾸려졌는데 이렇게 큰 성과 없이 끝났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검증단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SM 하니까 좀 시민들이 잘 몰라요. 네. 네. 박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안상수 시장 시절에 K-팝 우리 한참 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연 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절차나 특혜성으로 현재 공동주택으로 이제 변형이 됐어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 상업지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거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증단을 꾸려서 자세히 살펴보자고 검증단 교수, 변호사, 시의원 이렇게 해서 8명이 구성이 돼서 네. 작년 중반기부터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활동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그다음에 경상남도 감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거기서 나왔던 산업 폐기물들을 다른 곳에 매립하면서 나왔던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하기라고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성과가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좀 됐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살펴보면 언론에서 속내를 잘 모르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검증단한테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의원들처럼 공무원들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문단 비슷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뭐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도 쉽게 받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살펴보니까 저 환경 감시, 네. 쓰레기 폐리 불법 매립한 거 이 부분만 지금 이 기간 내에 뭔가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감시단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안민동 천선 매립장 인근 주민 약 70여 명이 그 특별 검증단의 그 검증 절차에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립된 그 쓰레기를 발굴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도 악취나 분진, 여러 가지 침출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매립돼 있는 지역을 이걸 뒤집어서 또다시 그 쓰레기 매립할 때 이상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이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걸 참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민감시단이 업무 태만이 도마에 오를까 봐 좀 반대한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인근에 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네. 수천만 원의 돈이 그쪽 원주민 자치 모임에 전달이 됐다. 예.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해서 경상남도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사실 그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그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그쪽 그 인근 그 주민 단체들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어요. 한 예. 트럭당 업체로부터 2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원주민 그 쓰레기를 감시해야 될 25년간 감시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했고 그 원주민들 쓰레기를 감시해야 되는 원주민들은 이 매립업체가 그냥 발전기금을 몇 프로씩 낸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맞서는 건데 이 천성동 매립장 조성이 1992년 조성된 지 한 25년 이상 됐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매립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근데 6명이 지정이 됐어요. 감시원으로. 네. 그러고 이제 25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창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구성된 건데 그 뭐 25년 동안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민감시단의 반발 이외에도 또 오래전에 매립한 토양이기 때문에 들춰내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네.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년이 지났죠. 매립한 지가. 이제 매립은 그 해양 신도시에도 매립을 했고 네. 동읍 북면 지역에도 매립을 했고 천선 쓰레기 매립장에도 매립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천선동 매립장에 묻힌 토양은 대략 지표면으로부터 약 9m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꽤 그렇죠. 밑에, 그리고 마산 네. 해양 신도시는 이제 표면으로부터 약 5m 아래에 묻혀 있고 또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치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 있고 하는데 매립제 아래 그 9m를 판단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땅을 팔 경우에는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이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북면과 동업 지역에 묻힌 토양도 2년이 지나면서 토양 간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라든지 어떤 그 빗물이 이제 스며들면서 이 오염도가 이제 그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검증에 사실은 사실 좀 애로가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천선동 매립장에 그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피해 보상과 어떤 그 합의금을 주면은 응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을 내가 걸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시에서 이것도 좀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토형 오염 조사가 좀 실시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의혹을 풀어내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그동안 쌓여왔던 의혹들 풀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우리 안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보상 문제, 그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네. 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방금 교수님 설명했지만은 뭐 9m가 아니라 뭐 90m라도 파야 되는 그런 여건이 온다면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창원시가 신도시가 될 때 매립하는 과정에 그때는 환경 보존 의식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감시자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쓰레기 그 토양이 매립된 걸 파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2차, 3차의 그 어떤 확산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선동 매립장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매립장도 매립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보자. 예. 이렇게 되면은 창원시 행정으로도 그렇고 창원시 시민들을 봐서도 굉장히 혼란이 저는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시민들의 그 어떤 요구와 협의, 공익적 목적, 그 다음에 지금 천선동 매립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네. 최적의 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단 쪽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환경 쪽을 이렇게 파헤쳐 보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지금 사실은 작년 총괄 시민들 그 330명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돼 있고,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 다행히 이제 창원시 감사실에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경상남도에서 했던 감사 이후에 재감사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원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쓰레기 매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나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은 격가지고 진짜 비리라든지 특혜에 대한 것들에 좀 집중해서 네.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제일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상황이라면 창원 SM타운 의혹 해소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증단은 단 하나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 수확물을 확보하지 않은 무의미한 과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날이 갈수록 낮에는 초여름과 가까워지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수요일, 창원의 낮 기온 22도, 양산 24도까지 오르며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은 계속되고요. 어린이날 연휴 내내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한층 초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두꺼운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구름 없이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